합니다. 방학 동안에 알케미스트 문제풀이를 할 거고, 문제풀이법 정리하는 건 거의 뭐 내신 기간에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할 거고, 앞부분은 이미 거의 다 예전에 했던 거라 5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넘어가고 10페이지는 잠깐 봐봐. 포인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면 저도 끊거든요. 그럼 어디서 끊냐면 아래쪽에 어디서 끊는가에 1, 2, 3, 4, 5, 6, 7 보통 이 정도에서 끊습니다. 다시 헷갈리면 안 돼. 무작정 끊느냐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면 그냥 읽고 안 되면 한번 끊어줘요. 이때 의미 덩어리를 길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읽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요약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을 좀 해줘야 내년에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가 됐을 때도 좀 수월해져요. 2학기도 그렇고. 아, 너네 좀 그 얘기 해줘야겠다. 이제 2학기가 끝이야, 끝. 뭐가 끝이냐면 우리가 5번의 내신 등급 중에 3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2학기 중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수시를 쓰잖아. 맞죠? 근데 요 시험 대비가 거의 마지막이야. 왜 마지막이냐면 이때는 수특이 들어오거든? 자원고 같은 경우는 지문 엄청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영작한다거나 암기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지문을 읽고 정리하고 문제풀이 연습하고 가는 거야. 근데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쉬워요. 이 남은 2번의 시험이 거의 마지막이라 봐야 돼. 그리고 심지어 학교마다 좀 다른데 3학년 1학기가 되면 그 시험 보는 과목 수가 확 줄어들 거야. 상대평가 과목 수가.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많긴 하겠지만 영어는 지금처럼 준비하는 거에 거의 절반 정도만 쓰게 될 겁니다. 그 실제로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이게 되면 어법과 구문, 어휘가 되면 잘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저때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제발 어휘를, 어법을, 구문을 해놔야 2학년 2학기 그리고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갈 수 있겠죠. 이게 다 끝났어. 고1이 엊그제 같은데. 아휴. 나는 매년 이제 고3이 나가고 예비고일을 받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나는 10년 전 나랑 지금이 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난다, 지환이. 넘어가서 13페이지. 대입학 풀이법을 정리하고 함의 추론까지 정리하고 1번을 바로 풀이하겠어. 대입학은 요지, 주장, 주제, 제목 말고도 어휘 추론, 함의 추론, 빈칸 추론, 요약문, 제거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파악하는 데는 이러한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한 단락의 주장은 한 개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전체를 추론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이 얘기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몇 문장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서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읽으면 이 사람 이 얘기를 쓰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때 주의해야 될 표현들은 아래쪽에 정리해놨죠. 1번 should, need to, must 등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그 아래쪽에 적어봐. 명령문도 주장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니까. 2번에 중요해, 필수야, 본질이야, 이상이야, 좋아, 더 좋아, 최고야, 해결책의 열쇠야. 이런 형용사, 부사, 명사는 주장을 암시할 수 있겠죠. 3번에 부정조건절은 주장을 암시한다. 결과도 부정해야 돼. 공부 안 하면 성공 못 할 거야. 그럼 뒤집으면 되죠. 공부하면 성공한다. 4번 도치 및 이때 강조, 그리고 동사 강조는 주장을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 동사 강조는 주장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도치와 이때 강조는 주장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it is 명사 that, it is 전명구 부사 접속사 주어 동사 that 하고 뒤에 완전. 이런 경우에 it이 지칭하는 게 있으면 강조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면 강조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5번 문답. 주제와 주장을 암시하죠. 질문에는 주제가 답에는 주장이 있어요. 가끔씩 질문만 하고 답이 없는 경우 강조하려고 하는 누가 그걸 모르겠는가 이런 거를 빼고 어떤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게 나오면 주장을 추론할 수 있고 연결사나 접속사 그러나로 방향을 바꾸면 바꾼 뒤에가 중요하지 전보단 그러므로 그 결과라고 하면 정리하는 거니까 주장을 말할 확률이 높고 즉 다시 말해서라고 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7번에 더비더비가 나오면 주장을 암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인생은 더 풍요로워진다. 그럼 책만 읽어라지.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실험 및 연구가 나오면 가설이 있고 과정, 결과, 결론이 나오는데 보통 가설은 입증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글들은 가설을 말해주는 순간 거의 다 주장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설을 보통 생략하고 과정 얘기해주고 결과, 결론으로 떨어지는데 결과와 결론에 작가의 주장이 있어요. 혹은 대조 실험을 하면 변수를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모두 통제, 변수 하나만 다른 거죠. 그 변수가 차이를 만드는 거라 변수를 통해 주장 추론이 가능해. 또 두 개의 소재가 나오면 글은 보통 비교대조.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주장을 말할 수 있고 문제점이 나오면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면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를 알게 돼. 묘사나 열거, 막 설명하거나 나열하면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 일반적 진술을 주고 그게 주제문이에요. 공통적인 여러 개의 예시가 나오면 하나만 이해해도 다 이해한 거야. 잠깐 나봐봐. 예를 들어서 블라블라블라 비슷하게도 한 순간 이거 안 읽어도 똑같은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블라블라블라 하고 이와 반대로 하면 차이점이 나오겠죠? 차이점이 주장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10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습관이 나오면 비판하죠. 그게 주장. 9번을 넘어간 건 보통 이럴 때 있잖아. 명사 읽고 뭐 이렇게 될 때 요 사이에 있는 말 아니면 갑자기 괄호 이렇게 나와서 블라블라 있는 거 이런 거 이해하면 좋지만 몰라도 주장 찾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해하면 좋아. 근데 몰라도 큰 상관은 없다. 17페이지 하미추론은 어떻게 풀 것이냐. 잠깐 놔보세요. 20번이 주장 문제야. 실제 모의고사에서 얘가 하미추론이고 여기가 요지 문제입니다. 얘를 괜히 여기 둔 게 아니죠. 얘도 주장 찾으라는 거야. 다만 주장과 문맥을 고려해줘야 돼. 주장만 찾아 고르면 안 되고 만약에 we should avoid catch-22 그럼 이 밑줄 표현 몰라도 이것의 의미는 작가의 주장과 반대일 거 아니야. 맞죠? 이런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1번 표현을 몰라요. catch-22는 딜레마야. 모른다고 쫄지 마시고 글 안에서의 의미를 보는 거니까 주장을 찾아보시고 주장과 밑줄의 관계를 보시고 문맥 도저히 모르겠다면 보기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대줘. 일치불일치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번을 해보자. 책으로 43페이지 합니다. 1번 Stick in the bundl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주장을 찾을 겁니다. 일단 읽으면서 첫 줄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변호사들은 때때로 설명하는데 소유권이라는 건 막대기 번들이래. This metaphor was introduced. 이러한 메타포니까 비유는 도입되었습니다. 대략 century ago. 한 세기 전에요. And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이건 상당히 바꿨죠.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가르치는 것과 실행을 법에,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걸 바꿨다고. The metaphor is useful. 그 비유는 유용했어요. Because it helps us to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왜냐하면 그것이 도왔거든요. 우리가 보는 걸. 소유권이라는 건 모음이구나, 모음. 사람 사이의 권리의 모음이구나.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나뉘어질 수도 합쳐질 수도 있는. When you say it's mine, 네가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in reference to a resource, 자원인가 봐. Often that means, 종종 그건 의미하는 게 you own a lot of sticks. 너가 많은 막대기를 가진 거지.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a full bundle. 완전한 번들을 메이크업하는 the sell stick, rent stick, right to mortgage, license, give away, even destroy the thing.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많은 막대기를 가진 거래. Often though, though가 뒤에 나오면 그러나, 종종 그러나, we split, 나누다, the sticks up. 우린 막대기를 나눠요. As for a piece of land, 땅에서는요, there may be a landowner, 땅 주인도 있고, bank with a mortgage. 아래쪽에 저당이겠지? 저당이 있는 은행도 있고, tenant with a lease.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도 있고, plumber with a license. 자격증을 가진 배관공도 있고, to enter the land, 땅으로 들어올,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기름 회사도 있대. Each of these parties own a stick in the bundle. 각각의 이러한 파티는 번들에서 스틱을 가진 거죠. 그럼 현관펜 들어볼래?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 아래에서 6번째 줄. Often though, we split the sticks up as for a piece of land의 현관펜. 종종 그러나 우리는 막대기를 나눠요. 땅에서는. 집주인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각각은 막대기 하나씩을 가진 거랍니다.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각각이 막대기 하나씩을 가진 거가 1번 법적 의무를 가졌다. 자원을 개발할. 탈락. 아니 서로 나눠 가진 거잖아. 2번 priority. 우선순위. 법적으로 주장할. real estate가 부동산. 부동산을 법적으로 주장할 우선순위를 가졌다. 탈락. 서로 나눠 가졌다고. 3번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권리를 가진 것이다. 하나의 면을 사용할 그 자산에. 그럼 3번이 답이네요. 땅에 대해서는 땅 주인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4번 a building to be shared. 공유될 건물 동등하게 임차인들에 의해서 땡. 땅 주인도 있고 은행도 있다. 임차인만 있는 건 아니죠. 5번 a piece of land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땅. 탈락. 땅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잖아. 이 글은 주제가 어디가 있냐면 위에서 4번째 줄에 있어. 더 메타포의 현관펜 쳐볼래? 메타포라는 건 is useful because it helps us to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소유권이라는 건 나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땅에 대해서는 서로 나눠 가진 거래요. 됐어? 근거되는 부분을 체크했고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늘 똑같죠? 1번이죠. 주장을 찾은 다음에 문맥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 아, 서로 다 합쳐지고 나눠지는 건가? 땅은 그게 아니고 나눠서 가진 거래요. 적어봅시다. 주장을 찾고 문맥을 봐라.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야 되고 특히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다 찾아야 돼. 외워야 된다. 이거 기출인데. 나 봐라. 너네 모의고사 9월에 보고 10월에 볼 거야 아마. 중간 준비하면서 보고 중간 끝나고 볼 거다. 그러고 2학년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3, 4, 6, 7, 9, 10 하면 이제 수능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남았네. 인 것 같겠지만 금방이야 이거. 지금 2026년 7월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나요? 시간 너무 빨라. 넘어가 봐. 44페이지. 하나씩 요약하겠어.
자, 꼼꼼히 다 해석하진 않아요. 요약만 할게. 1번. 변호사들은 소유권이라는 건 막대기 묶음으로 설명해. 2번. 이러한 막대기 묶음이란 비유가 한 세기 전에 도입됐는데 그게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걸 많이 바꿨대. 3번. 그 비유가 상당히 유용한데 왜냐하면 우리한테 소유권이라는 건 사람 사이의 권리의 모음이구나. 나뉘어질 수도 합쳐질 수도 있는. 4번. 너가 내 거라고 말하는 건 한 자원에 관해서 종종 네가 그 완전한 묶음을 구성하는 것 중에 막대기를 많이 소유했다는 거야. 팔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당을 줄 수도 있고 증명을 발부할 수 있고 줘버릴 수도 있고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네가 다 가진 거야. 그게 네 거야. 5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막대기를 나눠야 돼. 땅에 대해서는. 땅에는 집주인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배관공도 있고 기름회사도 있거든. 서로 나눠서 권리를 갖고 있어. 6번. 이러한 각각의 당사자들은 그 전체 묶음 중, 전체 권리 중에 서로 하나의 권리를 나눠 가진 거지. 됐나요? 됐어. 46페이지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또 빈칸 풀이법을 정리하고 할 건데 지금 목동의 제일 핫한 그게 뭐냐면 윤술자이라고 들어봤어? 윤술자이? 안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들어봤어? 윤술자이가 7단지 쪽에 생기나 봐. 그럼 오피스텔로 지어서 아래는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인데 좀 넓은 오피스텔인가 보죠? 근데 여기 분양가가 오피스텔이야.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지만 뭐 아무튼 분양가가 현재 3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30억이요? 30억. 3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이자가 한 4%라 치자. 1년 얼마 생기는 거야? 1200만 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자 빼면 1000만 원. 1년에 그거밖에 안 생기네. 집을 가진 게 좋네요. 근데 땅이라는 게 이 학교에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줘. 니는 알고 있어라. 너네 2009년생이니? 지저스네. 제가 2009년도에 목동 사거리에 있을 때 하이페리온 2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그때 거기 분양가가 6억 얼마였던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 너네 태어날 때. 야, 누가 아파트를 6억 얼마에 어떻게 사? 여기는 지금, 물론 목동도 비싸긴 하지만, 말도 안 돼. 지금 얼마죠? 42억이 넘어갑니다. 그럼 질문. 내가 너네 부모야. 근데 너네가 나중에 10년 뒤쯤 집을 사주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제일 비싼 아파트가 6억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금고에다가 승민이 거 6억, 지환이 거 6억, 승현이 거 6억을 넣어놨어. 그래 앞으로 10년 뒤 6억을 줍니다. 왜냐면 그때는 하이페리온 살 수 있었거든. 10년 뒤 6억을 줘요. 지환아, 너 아파트 사 못 사? 못 사요. 못 사요. 그럼 질문.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야?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죠? 둘 다인 것 같아. 양천구니까 집값이 좀 더 빨리 올라요. 타 지역보다. 근데 화폐 가치도 떨어져. 왠 줄 알아? 그 6억을 1980년대 갖고 있었잖아? 집을 한 채만 사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은마 아파트가 아마 1억을 안 했어. 8천만 원 이랬을 거야. 그럼 무려 거의 한 7채를 살 수 있는 돈 아니야? 내가 80년대 나중에 우리 애들 집 사라고 1억씩 넣어놨어. 지금 못 사죠. 화폐 가치는 이렇게 급속도로 녹아버린다. 근데 우리의 먼 조상,
먼 조상이 나중에 한 1900 해방 후에 1950년대 화폐 단위는 전이에요. 전. 10원 아래 몇 전. 그때 1,000원이면 아마 집을 샀을 거야. 지금 못 사나? 몇 천 원이면 샀을 거다. 그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내 자손을 줘라. 지금 까보면 나는 집이고 그냥 나무리고 몇 천 원이면 지금 햄버거도 못 먹어. 맞아?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나중에 돈을 벌게 돼. 그럼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 그대로 예금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겠죠? 이자가 4%겠지? 여기 세금 떼야 돼. 그럼 3점 몇 프로야?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1년에 3% 정도로 봐야 돼. 어쩔 땐 더 높을 때도 있어. 그럼 내 돈이 녹고 있다. 나는 열심히 이래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놨어, 은행에. 돈이 녹고 있다고. 지금 당장 모르지. 내일도 모르지. 내년도 모르지. 시계열을 길게 보면 10년, 20년 뒤로 보면 내 돈이 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현찰로 갖고 있는 건 일부고 금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때 6억을 하이페리온을 사놨으면 지금 42억, 45억이 됐잖아. 그럼 그 당시에 6억의 가치를 지금 45억의 가치가 충분히 거의 동일하진 않겠지만 45억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당시 6억보다. 그럼 그 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래서 투자를 하는 거야. 예금하고 저축만 하면 돈이 녹아내려. 근데 그 얘기는 돈이 있을 때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있으려면 시간은 다 똑같이 가졌니? 동일한 시간에 남들보다 일했을 때 좀 많은 돈을 받아내야 빨리 그 돈을 굴려서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1의 투자는 나한테 돼야 되는 거야. 더 웃긴 거 말해줄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나중에 돈을 벌었어. 그럼 당장 주식을 해야 되나? 부동산을 해야 되나? 아는 지식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시기열을 반대로 돌려서 다시 1980년대 금괴를 가진 부자들이 있었어요. 맞죠? 그 금괴를 10개라고 하자. 10개면 좀 엄청난 돈인데. 금괴면 엄청 두꺼운 거 이거. 그냥 예를 들게요. 그 10개로 당시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 근데 우리 조상이 금괴 10개를 나중에 승현이 물려줘라 하고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꺼내잖아?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얼추 살 수 있습니다. 화폐는 가치가 녹아가지만 금은 인플레를 방어하죠? 이런 거야. 나중에 돈을 모을 때 똑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걸 학교에서 아무도 안 알려줘.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모으면 된다. 열심히 모으면 벼락끄지 돼. 돈이 사라져. 그 생각 좀 해봐봐. 나중에 내가 사업할 거야. 취직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투자도 받고 대출을 땡기려고 하는데 대출을 10억을 해준대. 근데 대출 금리가 5%예요. 그럼 1년에 5천만 원 갚아야 돼. 맞죠? 이자만. 근데 이게 30년 뒤 상환이야. 30년 뒤. 10억을 똑같이 갚으면 돼. 그러면 5%로 1년에 5천만 원씩 10년이니까 5억이죠. 총 내는 돈은. 근데 내가 그 돈을 투자받아서 뭔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매출이, 순이익이 10% 이상 나요. 그럼 나는 이 돈을 빌렸던 게 이득인 거잖아. 어차피 이거 주고 너한테 5%가 떨어지는데. 맞아? 바꿔 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대출을 땡길 수 있다면, 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대출 땡기는 게 이득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 때문에 대출 받아서 사업한다? 대출 받아서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이죠. 너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 너 큰일 난다. 갖고 있는 돈으로만 해라. 그래서 벼락끄지가 되는 거야. 내가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미래에 내가 벌 돈을 미리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이거 갚아봤자 30년 뒤에 10억 갚으면 그때 30년 뒤에 10억이라는 건 현재 5억도 안 할 거예요. 당시에 그 화폐의 가치가. 너한테 개이득이잖아. 맞죠? 반대로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지금 대출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돈을 갖고 모아 있어야 돼.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달러. 달러는 원화 대비 가치가 계속 오르잖아요.
너네 태어났을 때 환율 1,100원대였어. 1,000 몇십 원. 근데 지금 1,500원. 뭐 이렇게 됐잖아. 50% 오른 거 아니야? 내가 100억 원치 달러가 있었으면 지금 150억이 됐다고. 원화로 환산하면. 가만히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친구들 집 산다. 주식으로 대박 났다. 니는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벌었어? 엄마 아빠가 물려줬어? 아니, 나는 계속 금을 샀지. 젠장! 우리 처대 돌 때, 여기저기서 금이 막 들어왔어. 우리 엄마도 사주고, 내 동생도 사주고, 누구도 사주고, 그래서 금이 엄청 많았어요. 이 금을 갖고, 그냥 갖고 있었지. 돌반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다가 내가, 이거, 아니야. 차라리 주식을 사주자. 그래서 그 금을 다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 16만원. 불과 2018년에 팔았나? 16만원에 팔았어. 그때 금값이 18만원인 거야. 팔 때 좀 더 싸게 팔거든. 16만원에 팔았어요. 그 돈을 그대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습니다. 얼마에? 44,000원에. 44,000원에 사줬다고. 얘가 48,000원이 됐을 때 다 팔았어요. 웃어? 비웃어? 지금 금값 얼마죠? 금값 얼마야? 깜짝 놀랄걸? 그 원화의 시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오늘자 현재 기준 금값이 얼마냐면 와 이게 얼마야 이거 젠장 4,000불이네 4,000불 4,000불이면 얼마냐 600만 원이냐? 16만 원에 팔았는데? 이라도 갖고 있을걸. 지금 거의 삼성전자 18만 원, 20만 원이잖아. 아빠가 미안해. 그래서 그 돈으로, 저 돈으로 뭐 했냐? 비트코인 사줬어. 비트코인 올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0%예요. 가만히 예금해서 모아놨으면 돈이 녹는다고 했죠? 잘못된 투자는 돈을 빨리 녹입니다. 어휴, 미안해. 아무튼, 생각을 깊게 해.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성공하게 될 거다.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노후가 완전 바뀌어. 누구는 30대 은퇴하고, 누구는 40대 은퇴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빈칸 추론 풀이법도 정리하고 빈칸도 해보자. 빈칸입니다. 여러 번 셋 다 나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일단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서 목표를 설정하세요. 뭘 찾아야 되는가? 빈칸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다는 얘기야. 방향을 알 수도 있고 추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운이 좋다면 빈칸 문장만 보고도 대강 답이 될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이 모든 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2번, 재진수를 찾아봐. 빈칸은 중요한데 뚫게 돼 있기 때문에 빈칸만이 아니고 다른 표현들도 중요해요. 그게 어딘가에 반복될 거고 체크할 거다. 3번, 재진술이 없는 경우도 있어. 좀 이따 풀 건데. 그런 경우 주장을 찾아서 주장을 빈칸에 대입해 봐야 돼.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지? 이걸 넣었을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겠다 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4번째, 재진수를 체크하고 주장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치 불일치 하듯이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없어 제껴. 있으면 내비둬. 그때 하나만 남아 그게 답이야. 2개 남아 그러면 이 사람 이걸 왜 썼지? 주장과 다시 대조해야 돼. 5번, 객관적 추론만이 가능한 보기는 사실에 기반한 보기. 내가 책을 읽다가 엄청 감명 깊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 학습 능력은 IQ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IQ가 좋으면 학습이 좀 수월하고요. IQ가 떨어지면 학습이 좀 어렵습니다. 하드웨어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 합리적 결정을 하나? 그렇잖아요. 윤석열 서울대 나왔어. 근데 이 합리적 지식이 높을수록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거든. 그걸 RQ라고 그래, RQ. IQ가 한쪽 측에 있고 RQ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높아야 합리적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RQ라는 건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가 않아.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다. 참고로 저는 틀렸어요. 너네는 맞춰봐라. 잭은 n을 바라보고 있고 n은 조지를 바라본다. 바라보고 있다. 이때 잭은 기혼자고, 기혼자가 먼저 알죠? 결혼한 사람. 조지는 미혼자다. 이게 상황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별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난 틀렸어. A, yes. B, no. C, 알 수 없다. 풀어봐봐. 본인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인해 보는 거야. 잭이 n을 바라보고 n은 조지를 바라보는데 잭은 기혼자고 조지는 미혼자래. 그러면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Yes, no, 알 수 없다. 한 번씩 물어보진 않을게요.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걸 골랐죠. 왜냐하면 n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 기혼자건 미혼자건 얘가 얘를 바라보는 게 알 수가 없어요. n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의 80% 이상이 고른다. 나는 일반인인 거지. 정답은 yes입니다. yes. 너 yes 골랐어? 네. 거짓말 치자. 대박. yes 골랐어? yes 골랐어? yes 골랐어? 왜 yes 골랐어? N이 기혼자. 또 그래서 잭이 기혼자니까 N이 미혼자는 맞고 N이 미혼자는 N이 기혼자는 조지 미혼자니까. 대박. 너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 아니면 방금 생각한 거야? 뭐야? 죽여. 이거 왜 yes냐면 대입하면 돼. 세상엔 기혼자와 미혼자 두 종류밖에 없잖아? n이 기혼자를 가정할게요. 기혼자가 기혼자를 바라보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립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사건에서 성립되네. 두 번째를 미혼자라고 할게. 그러면 잭이 기혼자니까 기혼자가 미혼자를 바라보는 것도 성립이 되네. 양쪽 어느 쪽으로든. 그래서 어떤 상황이건 n이 기혼자건 미혼자건 무조건 이 명제는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확장적 정보 처리 능력, 합리적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더욱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영어 있잖아, 이거. 이건 이걸 물어보지 않아. 일로 와야 돼. 합리적 선택보다는 정보 처리에 의존한 걸로 와야 돼. 이 교육이 잘못됐어. 보통 일로 가는 게 올바른 교육 아닌가? 보통 수학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근데 국어와 영어는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약간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 그 얘기가, 그 안에 써놓은 말이야, 내가. 객관적 추론만이 가능한 보기를 골라야 돼. 얘도 그렇게 추론하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걸로. 그 정보가 있어요? 있으면 내비두고. 없으면 없는 걸로. 이걸 주의해야 돼. 이과 성향이 강할수록. 승민이 너 문과 아니냐? 이과 성향이 강할수록 이게 답인 건 알겠는데 이건 왜 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 얘가 이거는 알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확장적 사고를 해서 그래. 근데 그거 인생이 좋은 거야. 근데 문제 풀 때는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 정보가 없네? 없으면 없는 거야. 맨! 눈 시키고 승민 대단한데? 2번 풀고 시계 해줄게. 책으로 49페이지.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빈칸부터 볼 거예요. 그 다음 뒤를 볼 겁니다. 그게 시간을 확 단축시킨다. 빈칸의 한 줄 위에 오른쪽 instead 대신 accounting is blank. 그럼 목표는 뭐냐면 나와봐. instead니까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 맞아잖아. 이 중에 accounting은 빈칸이래. 그럼 뒷부분 읽으면서 accounting만 찾으면 돼. 그게 다야.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다니까 뒤에 읽으면서 accounting 찾으면 된다. 빈칸 바로 뒤.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그룹은 감각이 있는데 도덕적 공동체의 감각이래요. 신뢰와 공유에 기초한. 그러니까 신뢰와 공유에 기초한 도덕적 공동체다.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북미의 어떤 공동체는 labor sharing, 노동을 나누는 거 is a major economic factor, 주된 경제적 요소인데 of social cohesion, 사회적 응집성에 아래쪽에 있죠.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한 가족이 새로운 barn이 필요할 때나 or faces repair work, 수리하는 일에 직면하면 that requires group labor, 집단의 노동을 요구하는 a barn raising party is called, barn을 raising하는 파티가 불려온다. Many families show up to help, 많은 가족들은 나와서 도와준다. Adult men provide manual labor, 성인 남성은 노동을 제공해. And adult women provide food, 성인 여성은 음식을 제공해. For the event, 사건에. Later,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똑같은 사람을 부른다. 자, 어카운팅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러면 나 봐봐. 한 번도 안 나오면 그냥 주장 찾으면 된다. 이 자료 왜 썼지?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뒤에 형광펜 쳐봐. The group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그룹은 신뢰와 공유를 바탕으로 도덕적 공동체의 감각이 있어요. 신뢰와 공유. 그래서 노동 공유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끝나잖아. 맞죠? 어카운팅은 안 나와. 그냥 신뢰와 공유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럼 1번. 법적으로 설립되었다 탈락. 신뢰와 공유입니다. 2번.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잘 모르겠어 사실. 3번. 사회적으로 규제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라는 게 신뢰로 움직이는 거죠. 3번이 확률이 좀 높고 4번. 매뉴얼리하게 계산된다. 계산된다. 5번. 면밀하게 기록된다. 자, 2번과 5번 같은 말이죠. 보고된다, 기록된다는 같은 거잖아. 2, 5번을 제껴. 그러면 3번일 것 같아. 신뢰와 공유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맞죠? 3번일 것 같고 앞에 읽어서 확인해 보면 첫 줄 In labor sharing groups, people contribute labor. 노동을 나누는 그룹은 사람들이 노동을 contribute 하거든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한테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or on an irregular basis, 괄호괄호 날린 거야. 불규칙적으로. 그 다음 위에서 다섯 번째 줄 Labor sharing groups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the moral economy. 노동을 나누는 그룹은 부분인데 도덕경제라 불리는 것에 since 다음에 띄워야 돼.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아무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On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제가 형광펜 치자. 빈칸의 두 줄 위에.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on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아무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대신에 계산이라는 건 빈칸으로 되는 건데
하면 보기 1번 법적으로 하는 거 탈락. 2번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탈락. 바로 앞에서 기록 안 한다고 했죠. 3번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맞는 것 같아. 4번 손으로 계산한다죠. 계산 안 해요. 탈락. 앞에서 누가 얼마나 넣는지 뺐는지 기록 안 한대. 5번 기록된다 탈락. 기록 안 한다고. 결론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나 봐봐. 주장을 찾아. OX를 하면 돼. 주장을 찾고 OX를 하면 되거든. 2번, 4번, 5번은 내용 불일치야. 계산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다고 직접 문장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어카운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신뢰랑 공유로 이루어진대. 그걸 말을 살짝 바꾸면 사회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 옛날 품앗이처럼. 됐어? 모르는 단어는 꼭 정리해야 되고 넘어가서 하나씩 요약만 해볼게. 괄호 안에 있는 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1번은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들은 contribute가 기여하다죠. 사람들이 노동을 기여해. 다른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2번 이런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은 도덕적 경제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인데 아무도 공식 기록을 갖진 않아. 얼마나 많이 어떤 가족이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받아갔는지는 기록하진 않아요. 3번 대신에 계산은 사회적으로 규제되는데 4번 그룹은 도덕적인 공동체의 느낌을 갖고 있어. 수년간의 신뢰랑 공유를 바탕으로. 5번 어떤 북미의 공동체는 노동을 공유하는 게 주요 경제 요소다. 사회적 응집성에. 6번 한 가족이 새로운 barn, 헛간이 필요하거나 보수 작업을 직면할 때 단체 노동이 요구되는 헛간을 만들어내는 모임이 불려지죠. 7번 많은 가족이 나와서 도와요. 8번 남성은 노동을, 여성은 음식을 제공하죠. 매뉴얼이 수동입니다. 수동에. 9번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땐 그들이 똑같은 사람들 또 불러요. 이런 식으로 내가 도움받으면 다음에 또 도움 주고 돌고 도는 거야. 됐나요? 전체 글은 노동을 공유하는 그룹에서는 사회적으로 그 계산을 규제하는 거지 법적, 계산적으로 하지 않는다. 됐어? 52페이지인 2번 복습은 숙제고 잠깐 쉬었다가 3번 더 하자. 작년 여름 휴가 때 베가스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더운데 엄청 습하잖아. 근데 거긴 사막 도시라서 더운데 엄청 건조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입술 옆이 터. 너무 더운데 입술 다 트고 한겨울처럼. 이상한 도시야. 그래서 가서 돈을 다 잃고 왔다. 내 돈만 잃었냐? 그게 아니야. 같이 간 일행의 돈도 빌려서 다 잃었어.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올해 많이 생기는데 코드 부러지고 이렇게 늘 돌던 대로 돌았는데 여기 새로운 주차 이게 기둥 같은 게 생겼더라고. 여기다 팡 봐가지고 꽈자자자작 해서 문이 다 날라갔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런 거야. 음양오행 돌고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야. 노력을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안 나온 거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 100%야 100%. 3번 합니다. 3번. 한 줄 위 오른쪽. With all of these changes came a blank of leisure. 영어로는 발음이 leisure예요. 이 모든 변화와 함께 레저의 빈칸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이것만 찾으면 돼. 그냥 레저가 이제 빈칸인 거래. 그게 목표. 빈칸 바로 뒤를 볼까? As more people own their own homes.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가지면서 with more space inside. 더 많은 공간이 내부에 있고 lovely yards outside. 사랑스러운 뜰이 밖에 있고
their recreation and leisure의 세모 빈칸 두 줄 아래. 그들의 recreation과 leisure time이라는 건 increasingly centered around the home. 집 주변으로 중심을 이뤘다. or at most the neighborhood. 기껏해야 이웃으로. 그러면 거기 써 있는 건 레저라는 게 집 주변 혹은 이웃 주변.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게. 빈칸에 네 줄 아래입니다. One major activity of these home-based leisure. 여기 형광펜. home-based leisure. leisure. 하나의 주된 활동은 이러한 집에 기반한 리저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올 말은 집에 기반한 거네. 맞죠? 집에서 하는 거야, 집에서. 재진술로 끝났네요. 보기 1번. downfall, 하락, 몰락. 2번 uniformity, 획일성. 3번 restoration, 복원, 복구. 4번 privatization, 개인화, 사유화. 5번 customization, 주문 제작, 맞춤. 답 4번 아닌가? 집에서 하는 거니까. 4번일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를 확인차 더 읽으면 빈칸의 네 줄 아래 주된 활동, 이러한 집에 기반한 여가의 주된 활동은 TV 보기였대요. No longer did one have to ride a trolley to the theater to watch a movie. 더 이상 한 사람이 탈 필요가 없대요. 극장 가려고 영화 보기 위해. Similar entertainment was available. 비슷한 오락이 이용 가능했어요. For free. 공짜로요. And more conveniently from television. TV에서요. 첫 줄도 볼까? In the post-World War second years after 1945. 1945년 이후에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filled the building boom. unparallel한 경제 성장은 건설 붐의 연료를 공급했고 and a massive migration from the central cities. 거대한 migration이 중심 도시로부터 to the new suburban areas. 새로운 suburban area로 가게 됐고 the suburbs는 were far more dependent on the automobile. 더 의존하게 됐죠. 자동차에. signaling the shift from primary dependence. 의존에서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 의존해서 to private cars, 개인용 자동차로 shift했대. 이동했대. Soon this led to the construction of better highways and freeways. 곧 이것이 이끌었죠. 건설을, 더 나은 고속도로를. And the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그리고 공공교통은 사라졌나 봐. 이것과 함께 여가의 빈칸이 왔다지. 앞쪽에 여가에게 한 번도 없죠. 뒤쪽에 집에서 하는 거야. 집에서. 답 100% 4번이고 그런데 잠깐 나봐봐. 아까 냈던 문제처럼 확장적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쌤 4번인 건 알겠어요. 근데 2번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 다 집에서 TV만 보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여가를. 이게 확장적 사고야. 그렇게 따지면 5번도 맞춤이잖아. 맞춤. 쌤, 저는 TV로 이걸 보고 저 사람은 TV를 자기한테 맞는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은 TV 프로그램을 자기한테 맞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5번도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확장적 사고를 하면 2번도 그럴 수도 있고 5번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때 뭐 하라고 했냐면 나 봐봐. 재진수를 찾았고 빈칸은 중요한 데 두는 거라 했다. 이 사람의 주장을 고려해야 돼. 이 사람이 여가가 다 똑같이 됐다고 쓴 건지 여가가 사람마다 맞게 됐다고 쓴 건지. 근데 시작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전쟁 이후에 경제 호황이 와서 모두 다 자동차를 갖게 되는데 개인용 자동차. 빈칸의 세 줄 위에 보면 대중교통에서 개인용 자동차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생겼고 개인용 자동차는 늘어나고 대중교통은 줄어들고 그럼 여가는 어떻게 되는가? 모두 다 자신의 집을 갖게 됐고 집에서 보내게 됐다야.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건 획일화, 여가를 다 똑같이 보낸다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인화됐다를 쓰고 싶은 거야. 앞쪽에는 개인용 자동차, 뒤쪽에는 개인용 집, 개인용 여가. 다시 나와봐. 재진수를 찾으면 집에서 보낸 거야. 근데 그걸 확장적으로 사고해보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걸 쓰고자 하는 게 아니야. 모두 다 똑같은 여가를 보내게 됐다가 아니고 개인용 자동차가 생겨서 개인용 집이 생겼고 그래서 여가도 개인용으로 즐기게 됐다. 이걸 쓰고 싶은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답 4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재진술 그리고 주장. 주장을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재진술을 체크하고 주장. 주장을 무시하는 순간 2번도 될 것 같아. 다 TV만 보니까. 됐어? 넘어간다. 56페이지. 하나씩 요약할게요. 1번 문장의 unparalleled은 그냥 parallel을 외우는 거야. parallel이 잠깐 나 좀 봐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야. 병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 열에 있으면 얘도 여기 있으면 parallel이야. 수평한 곳에 있는 거. 근데 unparallel 하면 수평한 곳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할 데 없는 이에요. 같은 곳에 위치해야 비교할 수 있는데 서로 같은 곳에 있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이 건설 호황을 이끌고 대규모 이주를 이끌었거든. 도시에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2번에서 외곽 지역은 자동차에 의존해.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 의존하던 걸 개인용 자동차의 의존으로 변화하는 걸 보여줬어. 3번, 이게 고속도로 건설을 이끌었고 심지어 대중교통은 감소하거나 사라졌거든. 4번, 이건 여가의 개인화도 이끌었다. 5번,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여가 활동이라는 건 대부분 집주위에서 일어났고 기껏해야 이웃에서 일어났어. 6번, 주된 활동의 여가는 뭐였냐면 TV 보기였거든. 7번, 아무도 트롤리가 마차야, 마차. 전차 마차. 아무도 마차 타고 극장으로 안 가요. 왜냐면 비슷한 게 TV에서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더 편리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끝. 이 글은 경제 성장 때문에 자동차를 갖게 되고 집을 갖게 되면서 여가도 개인화가 되었다. 그래서 좋아. 이제 앞으로 가서 순서 삽입의 풀이법을 정리하겠어. 잠깐만, 이거는 모의고사 풀어왔어? 아이! 모의고사 풀어왔어? 아, 그걸 풀었으면 그걸 정리하고 가면 좋은데, 이런. 어쩔 수 없지. 한다. 29페이지. 순서와 삽입이라는 건 글을 쓰는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 모르는 단어랑 모르는 구문이 많으면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어떤 건 잘 읽혀? 그럼 잘 풀려. 어떤 건 안 읽혀? 그럼 안 풀려.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죠. 잠깐 나봐라. 아까 했던 얘기다. 우리가 모든 일은 실력과 운, 이 사이에 있는 일이거든. 운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라는 건 바둑, 체스 이런 것들. 그건 우리가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세돌 기사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좀 더 가까운 거지. 근데 도박 같은 건 운에 가까운 거잖아. 그런데 우리 하고 있는 수능 공부라는 건 얼추 이 정도 와 있어요. 실력으로 땡기면 땡길수록 훨씬 좋습니다. 운을 배제하게 되면. 근데 내가 해석이 잘 돼. 그래서 잘 풀었어. 그건 운의 요소가 개입될 확률이 많아. 왜냐면 그런 비슷한 지문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풀면 이쪽으로 점점 붙는 거야. 이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글을 쓰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명사인 he, them, it, they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럼 그걸 확인해야죠. 두 번째, 지시대명사. this means, it means 같은 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와요. 그러니까 소재나 방향이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3번의 지시 형용사, 이러한 명사, 이러한 명사들, 그러한 명사나 명사들, 그 명사라고 하면 그 명사 앞에 있겠죠. 똑같이 써 있으면 땡큐고 그게 아니면 설명돼 있어. 이건 요약한 표현이니까. 부정대명사, 하나면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그럼 소재가 바뀐다는 표시죠. 어떤 건 some, 또 다른 여러 개면 others나 other. 이것도 소재가 넘어간다는 표시야. 그 관사는 더가 붙었다고 무조건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유일한 건 관사 그냥 더를 붙이잖아. 근데 어딘가에 어와 언 붙은 단수명사가 있고 이제 더가 붙었으면 두 번째. 어딘가에 그냥 복수명사가 있고 이제 더가 붙었으면 두 번째. 이렇게 순서를 보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봐. 30페이지. 이건 매번 얘기해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에 나온 모든 걸 정리한 거고 역접이란 건 방향이 바뀔 때 쓰는 거라 however, but, unfortunately, yes, still, though. though는 뒤쪽이나 중간에 나와야 돼. 시작할 때 나오면 although의 의미고 컴마 though로 나오면 얘는 그러나 뜻이야. 뭔 말이냐면 봐봐. do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동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although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이것도 역접이긴 하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할 때 있거든요. 중간에 나오거나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뜻이 그러나예요. 단독으로 나오면. 단독으로 나오면 그러나. 그 아래쪽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적어놨고 despite와 in spite of는 전치사지만 뜻은 역접이죠. nevertheless와 nonetheless는 부사지만 뜻이 역접이고 대조는 역접이랑 비슷하지만 서로의 차이점. 이와 반대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반은 앞에 거 아니고 뒤에 거. instead, rather, alternatively. alternatively는 앞에 게 아니라면이야. 다시 alternatively는 앞에 게 아니라면. 앞에 게 아니라면 대안적으로는 이런 걸 거야. 내가 주식이 망한 이유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서 그래. 그게 아니라면 손절을 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할 때 alternative를 씁니다. 됐고 in과는 다 아는 것들이죠. so that절 할 때 so 다음에 원인, that 다음에 결과예요. 그 다음 요약 및 결론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비교 및 비유도 likewise, similarity,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just as A, so B. A 하는 것처럼 B 하다. no more blah blah than A 하면 뒤에 것보다 더 많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다는 거야. 잠깐 나 좀 봐봐.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진 않지. 라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 다음에 not anymore 붙은 것도 나는 돈이 너네 누구보다 더 많진 않아. 라는 건 나도 너네랑 돈이 비슷하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고 A is to B, what is to D. 거기 아래다 이렇게 적어 놓자. A is to B, what is to D. 이렇게 적으면 돼. A와 아이고 잘못 적었어. A와 B의 관계가 C와 D의 관계와 유사하다야. A is to B, what C is to D는 A와 B가 C와 D와 유사하다. 아까 1학년 수업하는데 갑자기 도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이 시간에 수업하는 거 알거든. 근데 전화했다라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떨리는 거지. 왜냐면 저는 이제 내 주위에 결혼하는 친구보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엄마 무슨 일이야? 그때 갑자기 엄마가 거기도 비 와? 아 뭐야 수업 중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했더니 그래서 거기도 비 와? 아, 됐어 끊어. 엄마 너네는 아직 미성년자 반대야. 얘가 학원이 끝날 때가 됐는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 한 11시까지. 그럼 엄마 심장은 바운스.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얘가 12시쯤 기어온 거지.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나 스카이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럼 왜 핸드폰 연락이 안 돼? 핸드폰 꺼놨어.
그냥 너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 와, 승민아? 늦게까지 안 들어가도 안 와? 주환이는? 전화 와? 아, 어디냐고? 승현이 100% 오지. 왜냐면 딸은 100% 연락 오거든. 아들내미들은 뭐 사람만 있으면. 저 여러분 나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적 있다. 월요일이 휴일이었어. 토요일 날 밤에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얘기했어. 그거는 오케이 떨어졌어. 고딩 때입니다.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걔네 집에서 놀면서 잤어. 게임도 하고 뭐도 먹고 다음날 걔네 집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 한 9시가 된 거야. 그럼 가야 되잖아. 마침 걔네 부모님이 그 연휴 기간을 맞춰가지고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 얘가 야 그냥 하룻밤 더 자고 가. 그날 여태까지 그거를 외박을 연박으로 해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외박을 연박으로 해본 적 있어? 친구 집에서 자겠다를 이틀 연속 이렇게. 있어? 있어? 자본 적 있어? 친구 집에서? 딸은 안 돼. 그 내가? 그럴까? 하고 엄마한테 전화한 걸 까먹은 거야. 게임하다가. 밤 이미 12시예요. 이제 나의 결정은 집에 가거나 놀거나야. 놀았어. 그 다음날 나도 이제 무서웠나 보지, 무의식적으로. 다음날 갑자기 새벽 5시인가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 그때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조졌다 이제.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갔어. 왜냐하면 아침 일찍 몰래 들어가서 내 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냥 늦게 와서 자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지고 몰래 현관문 열고 와가지고 살금살금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내 방 가서 침대에 누웠어. 근데 내가 방문을 살짝 닫고 눕자마자 갑자기 우리 엄마랑 아빠랑 따로 각방을 썼어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갑자기 아빠 문이 빵 열리면서 야 이 개짱 해가지고 그 아침 7시도 안 됐어. 근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하지마 둘이 막 싸우더라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공포해. 그럼 30분 싸우다가 아빠가 나가버렸어. 그 내가 즐거움이 나가니까 엄마가 또 어디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또 자고 왔어. 그럼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뒤지게 쳐먹고. 그랬었지. 비교 및 비유. A's to B, what C's to D는 이거였죠. 첨가라는 건 방향은 동일한데요. 앞에 추가적인 소재가 덧붙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also,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furthermore, moreover, what is more.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다. 환원. 앞에 말을 살짝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진술이죠. 보통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That is, in other words, again, to put it another way, put another way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31페이지 제일 중요한 건 소재야, 소재.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때 비슷한 소재를 나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규칙이 규칙. 나 봐봐. 내가 쓰고 싶은 게 외박이야. 이런 글을 쓰고 싶어.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뜬금없이 자동차 라는 소재를 도입한 거야. 자동차가 있었다면 외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딱 한 단어 자동차가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었더라면 먼 거리의 거리도 쉽게 언제든지 갈 수 있었으니까 라고 자동차 얘기를 또 해줘야 돼.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주어진 글에 시작이 과일이야. A는 사과야. B는 배야. C는 감이야. 자, 이건 ABC로 배열되건 BAC로 배열되건 CBA로 배열되건 어떤 배열 다 가능하죠. 이게 일반적, 이게 구체적인 건 아무거나 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문제를 못 내지. 이런 글이 아니고 이렇게 내겠죠?
그러나 배는 이렇게 하고 배,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과일 얘기를 시작을 해서 배부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려면 여기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BA가 성립이 될 거고 그 얘 혼자만 사과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일 뒤로 보내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죠. 얘가 나와야 이 얘기를 블라블라 한 다음에 그러나 배는 하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런 소재의 지위도 잘 봐야 된다. 이건 보통 연결사, 부사 등을 통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풀 거냐? 오늘 순서까지 하고 끝날 것 같네. 나 봐봐. 거기 적어놨지만 그냥 날 보면 된다. 주어진 글의 소재를 빨리 파악하면 됩니다. 이게 뭔 얘기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를 파악해. 그리고 B부터 읽으세요. B부터. A가 이어질 수가 없나요? A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얘나 얘가 될 확률이 좀 높긴 하지. 어차피 독립시행이랑 확률이 똑같지만 대부분 경험상 이쪽으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A로 시작될 수도 있다. A 초반부를 읽어. 이어질 것 같아. 혹은 잘 모르겠어. 맞아 읽어. 그 다음에 일로 가. 맞아 읽어. 그런 다음에 B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두 개 잡아보세요. 혹시나 이걸 못 잡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읽겠지?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먼저인가 C가 먼저인가? A가 먼저인가 B가 먼저인가? 를 잡을 수가 있어요. 맞죠? 두 개를 잡아놓고 나머지 하나를 고려하는 거야. 이 두 개만 잡아도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 보기 중에. B, A, C 아니면 A, C, B일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되면 C, A, B 아니면 B, C, A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잡는 게 포인트인 거다. 만약에 여기를 읽었는데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얘로부터 읽는 거야. 여기 읽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돼. 포인트는 두 개 잡는 거야. 맞죠? 그래서 35페이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넘어가고 방금 설명한 거니까 핵심은 장문 표현법을 주의하면서 소재를 나열하는데 두 개를 정확히 나열해야 돼. 동시에 세 개를 다 잡았어요? 완전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 두 개는 잡아놓으면 선택지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정답률은 50%입니다. 근데 둘 다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둘 중에 말이 안 되는 걸 찾는 게 빨라. 얘는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될 거다. 비판적으로 보는 게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소거하고 나머지 하나를 고릅니다. 꿀팁. A와 B가 이어지잖아. 그냥 A, B밖에 없어. C, A, B. A, B, C가 없기 때문에. C가 100% 마지막이야. 그럼 B, A, C. 이건 A가 100% 최초다. 그러면 A, C, B. 왜냐면 이럴 수가 있다? 나 봐봐. 기초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일반적 소재를 막 얘기한 다음에 A와 B와 C가 여기서 실험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얘가 과정이고 이게 결과야. 그럼 얘는 얘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밖에 답이 안 될 거 아니니. 맞아. 뒤에 거 사실 모르더라도 이게 결과고 이 과정이구나 만 파악해도 내용을 몰라도 얘가 100% 시작이네 가 될 수밖에 없어. 맞죠? 좋아. 책으로 4번이기 때문에 61페이지. 다 했다 이제 우리. 이거 집에 간다 우리. 허이야. 합니다. 4번. 주어진 글부터 읽어볼게요. The growing complexity of computer software. 증가하는 복잡함이 있나 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has direct implications. 영향을 주나 보죠. for our global safety and security. 국제적인 안보와 보안에. particularly as the physical objects upon which depend. 특히나 물리적인 물체인데 우리가 의존하는 거. Things like cars, airplanes, bridges, tunnels, and implantable medical devices.
자동차,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게 transform themselves into computer code. 스스로를 컴퓨터 코드로 바꾼대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게? 뭐 그런 얘기네. 소프트웨어의 복잡함이 뭔가 보안에 문제를 주고 얘네들이 스스로 코드가 된다고. B부터 읽어볼게. this의 세모쳐라. this는 앞문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is the basis, 기초입니다. for all malware attacks. 뭔가 공격의 기초래. that take advantage of these computer bugs의 형광펜 쳐봐. these computer bugs. 이렇게 할게. 나 봐봐. 이러한 컴퓨터 버그들은 앞문장에 위치해야 돼. 그런데 주어진 문장 읽었을 때 컴퓨터 버그 얘기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B로 이어질 수 없다. C로 바로 간다 우리. C에 physical things are increasingly becoming information technologies. 물리적인 것들이 정보 기술이 되고 있는데 cars are computers we ride in. 자동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컴퓨터. And airplanes, 비행기는 are nothing more than flying Solaris boxes. 비행기는 또 이런 거래. 날아다니는 Solaris box래요. Attached to bucketfuls of industrial control systems.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나 봐봐. 다 끝났어 이제. 물리적인 게 이런 게 되는데 자동차는 이게 되고 비행기는 이게 되고. 근데 포인트는 이거 있어 없어 여기? 컴퓨터 버그가 있어 없어? 없거든. 자, B로 시작되는 케이스는 없어. 그 다음에 C 다음에 B가 이어지는 케이스도 없어요. 맞나요? 그럼 도대체 B는 주어진 글에도 없고 C에도 없으니까 누구 뒤로 이어져야 돼? A 다음에 이어지겠지. A, B가 붙는 순간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 확인할 거다. A의 마지막 문장에 컴퓨터 버그가 있으면 되거든. A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According to a study b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mmercial software typically has 20 to 30 bugs에다가 형광펜. 결론. A, B가 이어져야 되죠? 끝났네. 답은 C, A, B. 개꿀. 근데 이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오답률이 55.88. 이거는 문제 심각하다.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시형 용사. 이렇게 할게. 지시형 용사. 이거 앞에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소재.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선생님, 소재는 왜요? 소재는 왜 그러냐면 A번의 첫 줄에 형광펜 쳐볼래? As all this code grows in size and complexity, so too do the number of errors and software bugs. 이 모든 코드가 사이즈와 복잡함이 커지면서 그리고 에러와 소프트웨어 버그의 수도 늘어난대요. 그럼 여기부터 안 좋은 얘기거든? B의 첫 줄에 This is the basis. 이것이 기초입니다. 모든 malware attacks. 모든 malware 공격에 그게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해서 to get the code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려고 코드를 이용해요. It was not originally intended to do.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여기도 안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의 소재가 A가 시작, B가 그걸 이어줘요. 그래서 A, B가 붙어야 돼 무조건. 그 답은 C, A, B입니다. 됐나요? 됐어. 뒤에 요약하고 보내줄게요 집에. 오늘 어차피 차량이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도 일찍 가면 됩니다. 1번에 둘째 줄에 implications 이거 외워. 영향이야 영향. 일본의 얘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게 국제적인 안보에 위험이 된대요. 영향을 준대.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는 물리적 그런 물체들이 얘가 스스로 컴퓨터 코드가 되고 있대. 2번, 물리적인 것들이 점점
정보기술이 되고 있고 3번 자동차라는 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컴퓨터고 전기자동차 생각하면 되죠. 테슬라 같은 거. 비행기라는 건 nothing more than 단지 날아다니는 솔라리스 박스인 거야. 얘가 산업 통제 시스템에 붙어 있는 4번 이 모든 코드가 사이즈와 복잡함이 커지면서 에러랑 버그의 수도 커진다. 여기서부터 문제점 얘기를 하고 5번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는 보통 20개에서 30개의 버그가 있대요. 모든 1000줄의 코드당 그러니까 버그가 있대. 6번 이게 모든 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이 돼요. 그게 이용하는 이러한 컴퓨터 버그를 이용해서 코드를 얻어낸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하도록 하는 7번에서 컴퓨터 코드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소프트웨어 버그들은 더 번영하고 보호하는 고통을 받아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면서 대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그래서 컴퓨터가 점점 정교해지잖아. 그러면 버그가 점점 나오는 거야. 이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봐봐. 그 소스 코드당 버그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교해지면 코드가 더 많겠죠? 그럼 버그도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난리 난 게 현재 그 테스트를 해보면 GPT가 1등이야. 이 코드의 능력이. 근데 2등이 누구냐면 중국 거야.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재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작년에 한 최초의 일이 이민자 추방이죠. 그래서 하버드, 스탠포드 등등등등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이 이민계, 중국계, 아시안계, 인도계, 중동계 막 다 포함해서 다 내보냈어. 학생 비자 연장 안 해줬다. 그럼 걔네들이 학생만 있느냐? 그게 아니지. 기업에 다니고 있던 중국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엔지니어들. 그걸 다 추방하니까 그걸 중국 정부랑 인도 정부가 그래? 니네 일로 와. 돈 내가 줄게. 이거 개발해. 너 기존에 연봉 얼마 받았어? 내가 이만큼 더 줄게. 개발해. 그래서 그 수많은 인재가 중국에 다 모였어. 그래서 걔네가 그걸 막 개발한 거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 줄 알아?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칩이 없는데 소프트웨어로 엄청난 걸 개발한 거야. 그래서 현재 미국도 클로드의 상위 버전을 하나 못 쓰겠어요. 타국은. 이거는 너무 진보된 AI라 타국이 쓰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보안상 위험. 근데 올해 중국도 걔네가 개발한 AI 모델을 타 국가에 막아버렸어. 너무 발달해가지고. 너네 나중에 중국 여행 가고 이러면 거기 유튜브랑 제미나이가 안 되는 거 알아? 몰랐지? 유튜브 안 돼. 와이파이를 잡으면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쩐지 그런 상황입니다. 복습 1에서 4번 복습 예습은 6번 7번이죠. 모고 풀고 오답하세요. 단어는 201에 400입니다. 끝! 가자!